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균질 대기에서 평균 투과 함수를 학습하고, 두 번째로, 비균질 대기에서 평균 투과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두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22차 시로서 21차 시의 연속으로서 복사 전달 방정식의 해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21차 시에 균질 대기에서 복사 투과 함수의 평균 투과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균질 대기인 경우에 흡수선은 앞에서 21차 시는 고립된 경우와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흡수선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투과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모양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Y축은 흡수 계수입니다. 그래서 흡수 계수가 이와 같이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강하게 흡수선이 하나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의 흡수선이 아니라 흡수선 여러 개가 합해져서 나와 있는 그러한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합쳐서 하나의 흡수선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개의 흡수선에 있는 흡수계수 또는 투과함수를 전부 평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그러한 흡수선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에 대해서 투과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식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균질 대기에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6차 시에서 배웠던 것처럼 로렌츠 확장에 의한 흡수 계수는 이와 같습니다. 진동수가 뮤 제로서부터 ND 간격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에 흡수 계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평균 투과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k 뮤 u에서 이와 같이 뮤 제로부터 뮤 제로 플러스 d까지 적분해서 그 d로 나누어주면은 그것이 평균 투과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정밀하게 계산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적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투과 함수가 계산되는 것을 누가 했냐면은 L사서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L사서 밴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흡수선의 그 인텐시티가 강도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인 등간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흡수선 자료를 보면은 그 인텐시티가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간격도 일정한 간격이 아닐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작위나 또는 통계적인 모형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그림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보셨던 그림처럼 Y축은 흡수 계수입니다. 그런데 흡수 계수의 강도가 다 일정하지 않고 모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간격을 D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간격, 개개의 인텐시티를 S1, S2, S3라고 할 경우에 이러할 경우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무작위 또는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식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작위 또는 통계적 모형에 의해서 평균 투과 함수는 1-A바 그래서
평균 흡수 함수 나누기, 그 다음에 전체 아까 우리가 원하는 파수 간격 전체 길이를 D라고 했을 적에 그거의 n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D 간격 내에서 흡수선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흡수선 개수를 말하는 거고 A는 평균, 그들의 인텐시티가 다른 흡수선의 평균 인텐시티, 그래서 평균 상상폭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n이 크다, 즉 그 구간 D의 흡수선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평균 투과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n a 바 나누기 d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바 평균 상당폭은 다음과 같이 확률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즉 평균 상당폭 a는 그 인텐시티 s를 가지고 있는 상당폭의 확률 ps를 뒤에 제로서부터 s까지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s라는 것은 물론 제로가 s가 거리가 아니라 인텐시티로서 인텐시티가 제로서부터 무한대일 때까지 전부 다 적분했을 경우에 그것이 평균 상당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요 스몰 d는 그 전체 거리 d 나누기 n 하면은 그것이 d가 되고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작위 또는 통계적 모형에 의해서 평균 투과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 바 나누기 d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평균 투과 함수를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확률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 S, 인텐시티 S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확률은 S0분의 1 익스포넨셜 S0분의 S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과 X0는 이와 같은 값을 여기 인텐시티 값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 평균 인텐시티는 A 바 이꼴 2파이 알파일 X0 나누기 1 플러스 2X0의 전부 2분의 1승 이와 같이 약간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 바 값을 그 투과 함수에다 넣고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보면은 평균 투과 함수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투과 함수가 상당하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자, 이것들은 그래도 실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써먹는 그러한 모형들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한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1차 시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균질 대기인 경우에 평균 투과 함수 또는 흡수 함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복사가 통과하는 경로가 균질 대기가 아닌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즉 복사가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매질의 밀도가 변화한다든지 또는 온도가 변화한다든지 기압이 변화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도는 변하지 않고 기압이 변화하는 그러한 매질인 경우에는 투과 함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사가 어떤 매질에 입사를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 복사의 에너지가 변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1차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 매질 전체의 기압이나 온도 또는 밀도가 전부 일정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개로 나누었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기압이 다른 경우에는 이 기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압을 평균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압을 어떻게 평균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투과 함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이번 우리가 설명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자, 먼저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빛 경로에 따라서 기압이 일정하지 않은, 말하자면 비균질 대기에서 평균 투과 함수를 계산할 경우에 먼저 매질은 어떻게 됩니까? 매질은 지금 여기 DU로 해서 DU를 적분하면은 U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매질 전부를 통과 경로에 따라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당 광학 경로 Equivalent Optical Pass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T는 즉 온도는 일정하고 기압이 변화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압이 변화하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기압을 평균을 내야죠. 그래서 평균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즉 기압 P에다가 광학경로 DU, 광학경로 변화 DU를 곱한 것을 광학경로 DU로 나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간단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식으로 DU 없어지면 P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U바분의 1 적분하고 PdV라고 쓰겠는데, 이렇게 해서 평균되어진 그 평균 기압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Equivalent Pressure, 상당 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된 기압에 의해서 투과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균질 대기에서 투과 함수 하는 것, 계산하는 것과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1 익스포넨셜 요구하면 이건 뭐죠? 투과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1 투과 함수 하면은 흡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과 함수는 du와 dmu 두 가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mu 진동수 파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고 뮤는 전체 뮤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언제 적용했었냐면 아까도 우리가 약한 흡수일 때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흡수일 경우에는 흡수 함수는 다 여기에서 적분을 기호를 바꿔서 정리를 하면은 SU바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균질 대기에서도 약한 흡수인 경우에 로렌츠 확장을 적용하면은 SU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비균질 대기에서도 달라진 것은 U가 U바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즉, 그 안에서 매질의 밀도 그런 것들이 변화한다고 그러면은 그 매질의 평균 평균 질량만 곱해주면 됩니다. 즉 라이 인텐시티 곱하기 매질의 평균 광학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수함수를 계산을 했고, 그 흡수함수로부터 우리가 투과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죠? 평균 투과함수는 1 SU바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약한 흡수인 경우에는 평균 투과함수가 1 SU바가 되고, 강한 흡수, 이번에는 흡수가 강한 경우 파수 뮤 제로로부터 그 흡수 개수가 굉장히 큰 그러한 경우에는 강한 흡수에 해당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흡수 개수 K뮤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데 뮤 마이너스 뮤 제로는 무엇인가요? 그 중심으로부터 그 확장이 또 흡수 개수의 확장이 멀리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약한 흡수 개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흡수 경우에는 작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알파 L 반폭치가 이거보다는 훨씬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우리 투과함수 계산하는데 적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투과함수에 적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는데 이 식과 이 식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알파 L이 알파 제로로 바뀐 겁니다. 알파 L은 로렌츠 라인의 반폭치입니다. 그 로렌츠 라인의 반폭치는 즉 알파 L은 알파 제로 P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L 대신에 알파 제로 P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 뮤 u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입니까? 강한 흡수, 라인 인텐시티가 뮤 제로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투과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한 흡수와 약한 흡수인 경우에 평균 투과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가정은 뭐가 있었습니까?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사가 투과하는 경로 동안에 온도마저 변화한다 그러면 그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온도를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압이 그 통과 경로 동안에 기압이 변화했을 적에 기압을 평균해 준 것처럼 온도도 평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도 변화하고 기압도 변화하고 매질도 변화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마저도 변화할 경우에는 온도를 평균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당 기압을 만들 적에 기압을 평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을 해주면은 그 평균 온도는 상당 온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상당 온도를 계산하고 기압 변화에 대한 상당 기압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총 그 광학 경로에 대한 평균 광학 경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평균을 내서 우리가 투과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커티스 그슨이라는 사람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이용해서 근사를 하는 것을 커티스 그슨 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 온도, 상당 기압, 상당 광학 경로로서 우리가 평균 투과 함수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실제 흡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흡수 계산을 계산할 적에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커티스 그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만약에 어떤 파수 구간 내에서 투과 함수를 계산을 할 경우에 그 투과 함수 계산의 오차는 매우 작습니다. 오히려 그 흡수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발생되어지는 오차보다도 이 근사는 매우 아주 우수한 그러한 근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 이름 커티스 그슨 근사를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로 균질 대기에서 평균 투과 함수에서 L사서의 밴드 모형과 무작위 또는 통계적 모형의 정의 및 투과 함수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균질 대기에서 평균 투과 함수에서는 비균질 대기에서 상당 광학 경로와 상당 기압과 투과 함수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균질 대기에서 평균 투과 함수, 비균질 대기에서 평균 투과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